현재 이 달이 제가 그렸거나 그리고 있는 달 중에서 가장 큰 달이에요. 가장 커요, 크기가. 그래서 큰 달과 작은 달의 차이점은 뭐냐면, 작은 달은 저의 호흡만으로도 그 달의 원이 일그러져요. 저기 사탕달도 제가 이제 이따가 다시 한번 볼 건데, 살짝 원이 안 맞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큰 달을 그린다라는 것은 제가 말하면서 그려도 크게 삑사리가 안 난다라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는. 그래서 하던 얘기를 좀 마저 하면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제가 하루에 달을 평소 같으면 여기서 제가 하루라는 것은 대략 여기가 한 9시 40분쯤에 저기 카페 사장님이 올라가니까 9시 반 이후에 1층 보안이 풀려요. 그 전에 아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여기서 밤샐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한 커피 한잔 하면은 10시 넘어버리죠. 그때부터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간식 1시간 빼고 6시에 나가야 되니까 8, 9, 10, 11, 12, 1, 2, 3, 4 6시간밖에 못하네. 이건 좀 오래 하려고 하는 건데, 카페가 10시까지 하니까 오늘은 9시까지 그림을 그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거예요. 저는 아미고님들과 함께 이제 그 좋은 그림을 그려 나가는 하나의 저 자신과의 경쟁 같은 거를 아미고님들이 응원을 하고 있는데, 이 화가를 후원한다는 것이 그냥 후원 자체가 기쁘다. 여기 이제 진짜 후원가의 마음이고,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후원을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계속 저는 이제 해달별을 그려 나가겠죠. 그리고 전에 이제 여기는 아니구나. 이렇게 말하는 살짝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그림 이제 지구상의 가치 상승의 여력, 가치 상승의 기록, 이제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이제 그림 같은 경우에는 100만 배가 넘고 거의 이제 무한대까지 가치 상승을 해요. 같은 기간으로 봤을 때, 20, 30년으로 봤을 때. 아마존의 주식이 7,400배 올랐다는데 그거 한 20, 30년 걸렸거든요. 아마존에 시작할 때부터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그만큼 확률, 그렇게 1000배 이상 올라갈 주식의 확률, 그런 걸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모든 주식이 다 그렇게 되는
가치 상승을. 근데 가치 상승이라는 것 자체부터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화가의 후원자라면. 도대체 무슨 가치가, 뭐가 있길래 그 가치가 올라가는가? 이거는 지금 제가 사실 그 부분을 더 자주 논했더라면 좀 좋았겠다 싶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저는 너무나 좀 기본으로 봤던 것 같아요. 제가 화가다 보니. 그래서 금액적인 가치 상승을 좀 그거를 너무 자주 강조를 했고, 그러다 보니 제 투자자들 중에서 그걸 기대하고 들어온 분들이 있고, 또 보통 그런 금액적 가치 상승을 기다리는 인내심의 한계가 3년 정도이기 때문에 3년 내에 뭔가 자기 주머니에 뭐가 안 들어오면 이제 환불 요청이나 못 기다리는 거죠. 이제 그게 그 후원자의 마인드가 아닌 사람들이 견디는 고리들을 묵묵히 지켜보는 그 한계점, 그 시점이 이제 3년 정도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 시점을 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현대중공업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던 선배 송원종이 한 얘기가 전에 있었죠. 너의 투자 방식이 중공업에서 배 만드는 방식이랑 비슷하구나. 그렇죠. 어떤 그 배가 론칭, 바다에 이제 제가 이제 그 고리들호가 바다에 나가려고 지금 도록을 이번에 찍잖아요. 이제서야 이제 바다에 나가려고 하는 건데, 바다에 나가려고 하는데, 야, 너 그 배를 있잖아, 조각조각 내서 고물상에 팔아서 나한테 환불해. 내 돈 환불해. 지금 이러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시간적인 한계, 3년이 넘어가니까 전부터 나타나긴 했지만, 근데 예전에 환불차는 그 중간에 말썽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던 거고. 그러면 저는 배를 조각 낼 수가 없죠. 왜? 난 바다에 빠져버릴 거니까, 이 배를 조각 내면 그대로 론칭할 때까지 홀딩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배를 쪼개서 팔 수는 없잖아요. 그 배가 나가서 뭔가 수출을 해서 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고요. 참 그 송원종이 근무했던 그 현대중공업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힌트고, 그 배를 만드는 사람이 이 화가의 지금 스타일이 배를 만들어서 론칭을 해서 이렇게 그 배를 활용해서 돈을 벌게끔 하는, 그래서 그 배를 만들기 위한 자금을 아미고님들이 대준 거고, 배를 만드는 사람이 그걸 이해를 못하다니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이해를 못하다니, 배를 만드는 사람이. 딱 비유가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배를 만들 때 계약을 아무튼 롱테일, 라이트 테일, 헤비 테일 해가지고 돈을 넣는 방식이 또 있더라고요. 투자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달을 그릴 준비가 건너뛰면서 얘기를 하자면,
또 이 최근에 사례가 있는데 좀 최근 사례는 좀 심한 것 같은데 너 예전에 뭐 현금 선물 뭐 거론한 적 있었잖아. 투자금을 그 고스란히 다 돌려주는 방식.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그 이후에 뭐라 그랬어요? 그림 거래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그림 거래라는 것이 생존 작가의 그림 거래가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림 거래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림 거래를 하려면 실제 그림이 그 사람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 그림이 그 사람한테 가려면 순번을 기다려야죠. 근데 야 그때 그 현금 선물 어떻게 됐어? 나 그거부터 주면 안 돼? 이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아니 그림도 안 갔는데 어떻게 그 그림 거래를 통해서 그 그림을 더 뭐 제가 싸게 팔았다가 비싸게 사주면서 하던지 간에 아니면 공짜로 선물을 준 다음에 선물도 그래요. 선물이라는 것이 그림 선물이라는 것이 정식으로 그림값을 완납하고 그 그림을 가져갈 사람이 지금 최소 20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선물을 먼저 줘야 되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림 선물을 완납하고서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20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뒷전으로 몰아내고 야 나부터 선물 줘 하면 그 사람을 선물을 제가 줘야 되냐고요. 나부터 선물을 준 다음에 그 선물을 거래해서 현금을 만들어줘 라고 지금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제가 먼저 들어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배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배가 파리도 가야 되고 미국도 가야 되고 지금 배가 움직이려면 기름값도 필요한데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움직여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 배 전체가 잘 되길 바라는 아미고님들이 최소 500명에서 많으면 1000명인데 그 500명과 1000명을 위한 사명을 띤 이 배를 조각내서 고물상에 팔아서 환불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림값을 완납하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 무시하고 선물을 먼저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먼저 줘야 되냐는 거예요. 이런 어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상식적으로 충분히 답이 나오는 일인데 그거 답을 무시하고 이렇게 어린애처럼 이렇게 졸라요 저를. 어린애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개인전을 하는데 개인전 준비 잘 되세요라는 말은 절대 안 해. 내 현금 선물 언제 줘요? 이러고 있어요. 개인전 준비는 잘 돼가세요가 먼저가 아니야. 현금 선물? 무상 증여하라는 거예요. 증여세 30% 이상 내가면서. 그림 거래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진다고 방송을 한 20-30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제가 이제 도록을 만들고 그림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이 정도면은 뉴욕이나 파리에 걸어도 되겠네 라는 느낌이 왔고 이제 여기 전시된 것보다는 더 좋아질 거예요. 그림이 제가 이제 기법도 좋아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배를 띄워야 되는데 그 배 잘라가지고 나 고물상에서라도 팔아야 되겠어. 나 배 자르러 간다. 이러면서 이제 칼 들고 협박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몇 분이. 뭐 그런다고 제가 통하지는 않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게 간혹 가다가요 이 식물 자체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묻어야 되겠다. 아미고 소장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미고 소장품전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피카소 얘기부터 해볼까? 피카소, 그러니까 한 화가가 평생 살면서 그릴 수 있는 최대의 그림의 개수를 지금까지는 피카소인 것 같아요. 물론 막 크로키 같은 것까지 다 작품으로 쳐서 5만 개 정도가 피카소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어쨌건 자 5만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피카소 그림 진품의 5만 개 중에서 시중에서 거래되는 게 몇 개가 될 것 같아요. 횟수로는 나오거든요. 횟수로는 5천 회가 넘는데 그렇다고 5천 개는 아닐 것 같고 뭐 최대 5천 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화가의 그림이 진품이 총 5만 개를 그렸는데 그 중에 10%가 시중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거래되지 않는 90%는 어디 갔을까요? 그 그림을 소장하고 있는 거예요. 보관하고 있거나 소장하고 있거나 아니면 박물관, 미술관에 들어가서 아예 시중에 안 나오거나 그런 거죠. 화가들은 자기 작품이 미술관에 들어가서 밖으로 안 나오기를 바라죠. 그게 진짜 성공이죠. 화가로서는. 그런데 그게 참 그림을 가지고 있다가 돈이 급해서 팔아야만 하는 그 심정이 참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림 렌탈제를 도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이제 향후에 아미고 소장품 전이라는 형태가 될 거고, 그러면 아미고 소장품 전이라는 형태로 어떤 제가 이제 아주 유명해졌다라는 걸 전제로 관객 입장료 수익이 있겠죠. 그리고 입장료 수입만으로 부족하면 제가 또 새롭게 그려서 새로운 더 부자인 컬렉터들에게 더 비싸게 판 그림 값을 제가 투입하겠죠. 투입해서 아미고 소장품전을 할 때 저는 이제 제가 새롭게 번 돈을 거기에 아미고님들 그 자기 그림을 전시회에 가지고 온 아미고님들한테 돈을 주면서 그런 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서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 그 구조를 제가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 구조는 우선 제가 미술계에서 스타가 되지 않으면은 만들어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게 유기적으로 엮여 있고, 지금 이게 달만 그리면 되는데 이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넓게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또 그림 그리고 더 부자한테 그림을 팔고 아미고님들은 그림을 점점 더 많이 소장을 하고 또 때가 되면은 그 그림을 가지고 전시장에서 만나서 아미고님들끼리 소통을 하고 자, 그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은 뭐 제가 예전에 말했던 크루즈에서의 소통하는 날도 오겠지만은 일단 그 전시장에서 새롭게 아미고가 된 분들을 만나면서 작품 감상을 즐기면서 아이고 이제 뒤늦게 제 그림을 소장하게 된 더 부자 컬렉터일수록 일찍 초창기 작업을 가지고 있는 아미고님들을 되게 부러워하고 존경하면서 하는 그런 멘트들이 오가면서 또는 제가 힘들었을 때 저를 이제 지켜주느라고 요즘에 이제 움벨트 작업 호당 10만 원 정도에 전시장에서는 지금 호당 2, 30까지도 올라가 있는데 전시 끝나면 뭐 다시 호당 10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호당 10만 원대로 이제 작품을 이렇게 무리해서 사주는 거, 그거 저를 지금 지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배가 이미 고리들호가 이미 이제 전 세계 진출하기 위해서 바다에 떴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제 바다로 슬슬 이동 중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아무튼 그 모든 것에 비용이 드니까 이제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움벨트 작업을 현재 다시 제 뭐 20, 30년 전, 20년 거의 30년 전 가격으로 떨어뜨렸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담 없이 이제 많이 사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보통 직장인들이 이제 살 수 있는 조금 절약하면 살 수 있는 가격이 됐기 때문에 사주시고 계시고 저를 지켜주고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들을 감당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사는 이런 움벨트 작업들도 이제 움벨트 초기 작업들인데 그만큼 또 의미가 있고, 또 이제 이 아미고 소장품전에서 이 움벨트 작업을 이제 들고 오시면, 그러니까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 움벨트 작업을 여기서 100만 원에 샀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1년 후에 움벨트 작업이 막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 그래서 또 다른 움벨트 작업을 해외에서 이제 호당 100만 원씩의 이제 10배 이상의 가격에 이제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이 생길 거고, 한국에서 움벨트 소장품전을 또 제가 하겠죠. 그럼 또 세계 관광객들이 고리들 작가가 초창기에 그린 움벨트 보러 가자, 달 보러 가자, 별 보러 가자, 그런 이제 관객 수입도 생길 것이고, 캐대언이 이제 한국 관광을 또 불을 지르고 있고, 등등등 또 1월도가 등장을 하면서 저의 그 1월 초목도에 주목성을 더 이제 주겠죠. 더 주고 있고, 그때 원하신다면 호당 한 200만 원에 그 지금 호당 10만 원에 산 작품들을 원하시지 않겠지만 호당 200만 원에 파셔도 되고, 그 외국인들에게 소장품전이라고 해서 못 판다라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비매품이라고 적어놔도 되지만 100만 원에 사서 1억이라고 그냥 100배 적어놓으세요. 100만 원에서 1억 100배 적어놔. 그냥 자기 마음이에요. 그냥 그거는 내가 그만큼 이 작품을 아낀다, 가격을 올려서 적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 1억 주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조그만 거 100만 원 주고 산 거를 나 1억 주고 내 가방에 넣어가지고 우리나라로 돌아가겠다.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빈미품으로 내놓으시면 한 달 동안 전시할 때 제가 렌탈료로 100만 원을 드리면 되잖아요. 그 그림을 샀던 가격이 딱 한 번에 아미고 소장품 전 전시만으로 그 샀던 돈을 회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돈이 제가 어디서 난다고요? 해외에서 제가 운벨트를 판다고요. 해외에서. 그 돈을 투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고님들이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서도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제가 언제부터 얘기했지? 한 20년, 19년? 한 5년, 6년 동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 그 예전에 다 얘기했었는데 혹시 까먹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영상을 왜 찍냐면 덕장님이 캐대은 얘기 말고 원래 작가님이 예전에 그 창발 주식 투자 받고 할 때 하셨던 말씀들이 있다. 어떻게 해서 내가 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 아미고님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시점에. 캐대원도 나오고 또 도록도 찍는 이 시점에 한 번쯤 더 그 전에 했던 아미고님들을 기대하게 했던 그 발언들을 한번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더라고, 내려가면서. 그 인터뷰를 못했지만. 그래서 그래? 아유, 근데 그걸 또 심각하게 또 인터뷰를 하면 좀 그렇고,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좀 안 심각하게 한 번 더 얘기를 할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덜 심각한 분위기로 제가 이 돈이 되는 그림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일지 모르겠는데 운벨트 값을 제가 이렇게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3년 내에는 아마 제 가격으로 올려버리지 않을까 싶은데, 해외에서 이렇게 싸게 팔 수는 없잖아요. 해외 전시할 때. 일명 가오가 있는데, 가오. 일본 야쿠자들의 용어 있잖아요. 가오가 있는데 해외에서 이렇게 싸게 팔 수는 없잖아요. 고리들 가오가 있는데. 우리 아미고님들한테 지금 이렇게 싸게 파는 거는 바로 그 아미고 소장품전 때 그 작품을 들고 올 분들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축제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그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미고 소장품전 때 아미고님들이 작품을 이렇게 들고 나와서 한 100분 이상이 모여서, 최근에 이제 아미고 소장품전 하긴 했는데 한 열 몇 분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옹기종기 아기자기하고, 그러니까 한 100여 분 이상의 아미고님이 이제 나도 고리들 작가 진품 갖고 있어 하면서 이렇게 인사동이나 강남의 전시장에 모여서 이렇게 즐길 때 제가 또 뷔페 딱 이렇게 뷔페 차려드리고 맛있게 드시라고 하고, 또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호텔도 잡아드리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때쯤 되면은 최소한 지방에서 오신 50명의 아미고님들께 신라 스테이 정도는 잡아드릴 수 있겠죠. 저기 서울에 아주 비싸지 않은 3성급 호텔 정도는, 4성급까지도 가능하겠다. 4성급도 요즘 별로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의도 같은 데 가보면 4성급도 별로야. 비싸지도 않아 또. 그렇게 해서 또 저녁에 저랑 치맥도 좀 하고, 저 사실 개인적으로 치맥 안 좋아합니다. 막걸리 파여가지고 순댓국에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미고님들 오셨을 때 순댓국에 막걸리 먹으러 갑시다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정작 제가 즐기는 음식인데
그래서 이제 고기 굽는 데로 가곤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순댓국에 막걸리 좋아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조현수 그 철학가의 하이 현상이 어디서 왔을까? 제가 이제 90호 움베르토 그림을 보면서 하이가 어떻게 느껴졌을까를, 그러니까 주요 요인이 뭘까? 그림 전체적인 에너지에서 나오겠지만은,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핑크 반딧불이의 숫자가 많아요. 그 무주 반딧불 축제 보셨나요? 저는 한 번인가 가봤는데 약간 그 황홀한 거 있어요. 반딧불들이 나무의 숲에서 한꺼번에 반짝반짝 이렇게 또 박자를 리듬을 맞춰서 할 때 그 황홀한 느낌이 있는데, 그 황홀한 느낌이 그림에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더 보면서 제가 연구를 해야죠. 근데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꼭 반딧불만이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있었냐면, 그 90호 그림은 식물의 잎사귀가 생생하게 잘 찍혔어요. 이 포도도 지금 잘 나온 편인데 그게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 마치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식물들의 그 야생의 에너지와 영혼이 제 그림에 담겨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포도는 물론 1년생 나무는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포도밭에서 6월 달에 이 정도의 포도들은요 다 가지치기로 없어져요. 사실 이렇게 자라지도 못해요. 포도 가지 하나에 포도 한 송이 맺히게 하는 방식으로 하던데, 이렇게까지 무성한 포도를 볼 수가 없어요. 포도밭에서 가지 하나에 그 열매 하나 남겨놓는다니까요. 지금 이 상태는 제가 자연적으로 방치하니까 지금 제가 이런 포도 움벨트를 할 수 있었던 거지. 잠깐만요. 여기는 약하게 해야 돼요. 이거 컬러 바뀌어야 된다. 이 컬러가 아니야. 이게 손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잠깐만 다른 컬러 좀 가져와야지. 이제 대화를 하는 동안은 이왕 수다 떠는 거 이제 달 그리기 전에 이 색깔인데 어디 갔냐? 방금 이거구나. 이 색깔이야. 그래서 뭐 지금 제 말이 오락가락 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뭐 1시간 정도 찍다 보면 하고 싶은 말 다 하겠죠. 그래서 움벨토 작업은 그렇게 지금 태양 그림은 제가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움벨토부터 좀 싸게 순번 빨리 주세요 막 독촉하지 마시고, 움벨토부터 싸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소장품전 때 가지고 와서 또 같이 즐기고, 그렇게 기침 소리가 크게 될 확률이 자, 이제 달을 슬슬 그려봐야 되는데, 달을 조금 낮춰서
100호 정도 되면은 이게 책상 위에서 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책상 위에서.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젤 작업처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큰 이젤이 없으니까 벽에다가, 벽도 지금 까맣게 묻지 않는 벽에다가 하는 거예요. 저기 알루미늄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캔버스에서 이게 묻지를 않죠. 저 하얀 벽에는 까맣게 묻어버려요. 그래서 여기가 딱이구나. 조명도 좋고 여기가 딱이구나. 그래서 백호 작업을 좀 여기서 하는 건데, 자, 이 이제 이 포도에 달의 색깔을 뭘로 할 것이냐. 제가 웬만하면 달 내부에다가는 반딧불이를 안 하려고. 안 보이는구나. 반딧불이를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어디까지 얘기했지?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지금 보이는 모습들 그림을 그리면서 쭉 살 거란 말이죠. 그리고서 그 그림을 이용해서 즐기고 여행 다니고 또 이 그림으로 금융적인 혜택을 보고 하는, 그림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아미고님들이 되는 거죠.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그 몇몇 사람들이 지금도 또는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술가 앵벌이라는 게 있어요. 예술가 앵벌이. 예전에 그렇죠. 주먹 시대에, 그렇죠. 뭐 가수들 저작권료도 못 받고 겨우 출연료나 조금씩 받으면서 이렇게 주목 세력의 앵벌이나 하던 그런 때가 있었고, 화가들도 마찬가지였죠. 불공정 계약, 갤러리와의 불공정 계약으로 그렇게 거의 뭐 갤러리에 뭐 머슴살이처럼 그런 경우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머슴살이까지는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유행 타는, 이제 유행을 타니까 화가의 그림들이 유행 타는 화가의 그림을 뭐 그렇게 팝아트면 팝아트 뭐 할 때 막 이렇게 그걸 부추겨 가지고 컬렉터한테 팔고, 약간 먹튀하고, 이제 앵벌이가 안 되니까 먹튀 상황으로 갔죠. 먹튀 상황. 지금 한때 아미고였던 분들도 이제 그 정도의 그런 어떤 악질 갤러리나 그런 어떤 화가를 앵벌이 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
그런 마인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라는 분들도 있는데 일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야.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자발적으로 아미고님들의 자발적으로 그거는 겉모습은 같아요. 결과적으로 맞아요. 제가 어떤 제 그림을 그리는 앵글이 맞아요. 좋아요. 그렇게 해서 아미고님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실 거고 그 중에 일부는 이제 그걸로 자선 사업을 하실 거고 선본 형제 저처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거고 뭐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자연스러운 어떤 때가 돼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그냥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무리해서 앞당기려고 한다거나 지금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상당히 곤란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좀 템포를 제가 중앙비엔날레 대상을 받고 30년 만에 도록을 만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실이고 제가 템포 조절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렇게나 이렇게 발표하고 해버리면 발표된 것을 가지고 평균 내잖아요.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거 가지고 평균을 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 어떤 신화 같은 게 만들어지질 않죠. 신화라는 건 좋은 것만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번 도록이 미흡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더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도록을 만들어야겠지만 자 이제는 이제 달을 조심스럽게 그려야 되는데 글쎄 지금 말하면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네. 말하면서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달이 아무리 크더라도 이게 말하면서 이 붓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얘기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림을 그리면서 그러니까 이 달의 경계선 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완전히 경계선까지는 지금 나갈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약간 내부 경계선이 아닌 내부를 일단 영역 표시를 하는 정도 그 정도만 하고 하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말을 하다가 영상을 끊어야 돼요. 지금 이게 말하면서 할 수가 없네요. 동시에. 밑작업도 아니고 지금 거의 완성 작업이어서 제가 굉장히 이 달 완성 작업할 때는요 음악도 안 듣거든요. 왜냐면 그 잔잔한 음악도 방해가 돼요. 그래서 뭐 노이즈는 막을 수는 없겠죠. 뭐 바람 소리 이런 거는 막을 수는 없지만 인위적인 소리는 다 없애고 나서 완성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악도 안 듣는데 그 귀에 들리는 음악도 방해가 되는데 제가 말하는 게 어찌 방해가 안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안전한 곳만 좀 일단은 어차피 초벌 재벌 한 3번까지 칠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안전한 부분만 칠하면서 마무리를 좀 하자면 맨 처음에 이제 그 얘기를 하려다가 인류 역사상 이제 평균 부가가치 가치 상승률 어떤 한 사람이 투자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일단은 주식이나 부동산보다는 그림이 높긴 해요. 단 바로 어떤 그림이 정말 100만 배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찾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려워요. 일단 저는 만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과거 한국 같으면 고려시대 고려청자라든가 조선시대 백자라든가 이런 어떤 도구를 해야만 만날 수 있는 도구를 해야만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죠. 과거에는. 자, 지금은 한국 현대미술 1990년대부터 평범한 지방 미대생이 4,5천만 원씩의 해외에서 팔기 시작했어요. 그게 1990년대 중반 정도에. 그리고서 한 10년간 한국 미술에 또 붐이 불었죠. 붐이 아주 대단했고, 그 2007년, 8년 금융위기 전까지 대략 한 12년 정도 그때 대단했던 것 같아요. 한국. 그때는 뭐 서울대 홍대 나왔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림만 보고서 히트치고 잘 팔리고 뭐 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건 시작이었고 지금은 이제 뭐 4,5천만 원이 아니라 몇십억 단위의 한국인 작가들이 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살아계신 분도 있고 몇십억 단위로 올라갔죠. 예전에 뭐 고려청자나 백자 같은 거 도구를 해야만 가능했던 그 정도의 수준을 훨씬 능가했죠. 지금 한국 현대미술이 주는 어떤 수익률, 돈으로 만들어내는 그 금액 자체가 굉장히 커졌어요. 현대미술이. 그만큼 때가 좋아졌죠. 자, 문제는 어떤 그림이냐, 누구냐의 문제인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언급 안 해도, 제가 제 그림이 왜 100% 그렇게 어떤 정말 다크호스처럼 등장해서 전 세계 미술계를 휩쓸 것인가. 그런 때가 온다. 자, 그런 때를 위해서 제가 30년간 도록 하나도 안 만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또 파악할 것이냐는, 그걸 어떻게 확신할 것이냐는 또 이제
다음 영상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시간적인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 얘기로 마무리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이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하루에 달 3개, 많이 하면 해와 달 4개 그린다. 이게 시간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네, 삑살이 나네. 이거는 이제 검정색으로 고칠 수는 있는데, 역시 삑살이 나는구만. 카메라가, 관찰자가 있으면 전자에 영향을 준다. 관찰자. 카메라도 영향을 주죠. 저한테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큰 달을 그리고 있지만 영향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좀 이제 섬세하게 살릴 수 있는 지금 현재 포도나무의 넝쿨손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살리는데 마치 달의 외곽선만큼의 어떤 정교함이 지금 현재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나뭇잎은 원래 그 나뭇잎 끝이 좀 뾰족뾰족 불규칙하잖아요. 그래서 나뭇잎은 이렇게 칠하면 자연스럽게 끝날 수 있어요. 나뭇잎 뒤에 있는 달을 그릴 때 이렇게 나뭇잎의 그 털의 방향을 맞게 붓을 이렇게 써주면 자연스럽게 끝날 수 있는데 넝쿨손은 또 그게 아니죠. 이게 딱 하나의 선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실제로 이제 식물 잎 뒤에 달들을 보니까 흐리지가 않고요. 되게 또렷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제가 원근감도 주고 살짝 흐리게도 만들어주고 하는 건데 사실 보면 되게 뚜렷하게 보여요. 뒤에 식물 뒤에 달들이. 그래서 자, 시간의 한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의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도 자, 그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그 코인 투자가들도 마찬가지로 그 들여다보는 시간이 있거든요. 들여다보고 신경 써야 되고 팔 때 팔아야 되고 또 생활비도 해야 되니까 등등등. 그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그게 이렇게 무노동이 아니죠. 그 모니터링하는 그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그렇게 한 인간의 그 삶이 시간적인 한계, 시한폭탄처럼 언젠가는 죽음이 오는 그런 한계가 있고 또 저는 건강의 한계는 별로 논하고 싶지 않은데 활동할 수 있는 건강의 한계라는 것도 당연히 있고 근데 그 건강의 한계는 저도 잘 지키겠지만 아미고님들의 건강을 제가 좀 지켜드리고 싶은 생각이 많거든요. 그쪽에도 돈을 좀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이렇게 환불 단위가 크지 않을 때는 몸이 좀 아프시다 그러면 3배씩 환불해주고 그랬거든요. 그 아미고님들 아픈 게 저한테 조금이라도 투자했던 사람들이 아픈 거를 제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잘해주고 싶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그걸 역이용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프니까 돈을 더 주세요. 뭐 이런 약간 뭔가 좀 왠지 거짓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실제로 아픈 분도 있고 그 뭐 느낌이 오죠. 그거는 이게 진짜 이 사람은 진짜 병원에서 나왔구나 막 이런 그런 연기로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죠.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마무리를 해야 되냐면 그 시간의 한계 때문에 팔자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팔자 고치기. 모니터링 해야 되는 시간 또는 직장 생활이다. 투자가 됐든 직장 생활이 됐든
그 시간의 한계 때문에 그 사람이 예상할 수 있는, 저축할 수 있는 돈이 뭐 10억에서 100억이다. 자기가 현재 벌고 있는 그 업, 그 공장 또는 그 직장 다 있을 거예요. 거기서 뭐 트럭 운전사든 간에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는데 얼마를 저축하고 뭐 그런 저축한 걸 안 까먹는다는 전제로 자기 시간의 한계 대비 그 돈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요,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허무해요, 삶이. 그게 얼마 안 된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럼 그 나이 돼서 10년, 20년 후에 그 나이 돼서 내가 그 금액을 모으기도 힘들겠지만, 그럼 모은 다음에 그러면 뭐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과정적인 즐거움, 제 그림을 이해하면서 제가 인생과 삶과 우주에 대해서 고민해왔던 것들을 같이, 그것이 강의가 아니라 그림을 감상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느끼는, 그런 뭔가 느껴가고 알아가는 과정적인 즐거움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 그림에서 그런 감동과 느낌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림 값도 상승하는 거거든요. 동시에 있는 거예요. 동시적인 건데. 그러니까 저를 후원하는 것으로서 되게 얻을 수 있는 거라고 해야 되나,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무한하거든요. 무수하단 말이에요. 무수하고 무한하. 금액적으로는 무수할 수 있고, 그 감동으로는 무한한 감동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느끼시는 아미고님들도 많아요, 현재. 이렇게 저한테 사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근데 아직 그걸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지금 삶에, 자기가 현재 살아가는 삶의 확장성과 자기 인생의 한계를 정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은 고래들 그림에 한번 투자해 볼 만 하겠구나, 저걸 믿고 기다려 볼 만 하겠구나라는 또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자기 삶과 자기 삶의 시간의 한계와 이런 것들을 먼저 깊이 저는 느껴본다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저를 후원하는 데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 텐데, 인간 삶의 그 유한성을 좀 더 깊이 느껴본다면 더 풍부한 과정이 될 텐데, 이 고리들호를 함께 만들고 함께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풍부해질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역사상 그림만큼 그렇게 단기간에 뭐 만배, 십만 배, 백만 배 이렇게 뭐 그런 기적이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그림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부동산 투자에서 아주 행운아가 1000배 정도, 주식 투자에서 행운아가 100배 정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림에 있어서 웬만하면 10,000배 정도 이게 가능한데, 이제 그게 누구 그림냐에 따라서 리스크가 있지만, 고리들 그림에 바로 그 리스크가 없을 거라는 데에 이르는 과정, 그 부분이 아미고님들이 한번 이
미술의 세계도 더 알아야 되고 이제 거기까지 이르려면은 그 과정이 저는 아주 재미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흥미로운 과정이다. 왜 고리들 그림은 그렇게 고리들이 말한 대로 성공하고야 말 것이냐,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차차 또 얘기하기로 하죠. 지금 제가 도록질 그림을 빨리 열심히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 급선무입니다. 네, 저 위에 좀 수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럼. 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1시간 넘었네.